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학원의 조아라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약수령 논술 출제 유형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수령 논술과 일반 수리 논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수리 논술을 본다 그러면 인문 계열에서의 수리 논술이 있고 자연 계열에서의 수리 논술이 있죠.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는 이제 언어 문항과 수리 문항이 동시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에서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수리랑 과학 논술이 합쳐져서 출제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에 좀 크게 차이가 있었죠.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공통 과목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수원, 수투로 한정되어 있지만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까지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일부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약수령 논술의 문항들은 수능과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인문 계열에서의 수리 논술하고 자연 계열에서의 수리 논술 출제 범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 계열이에요. 자, 인문 계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언어 문항하고 수리 문항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언어 문항이 이제 1개 또는 2개 출제가 되고요. 보통 2번 또는 3번에서 수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자료는 언어 문항과 수리 문항이 동시에 출제되는 주요 대학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세대 인문사회 계열, 경희대 사회 계열, 건국대 인문사회 2, 그리고 숭실대 경상, 한양대 상경계열, 중앙대 경영경제. 요 대학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상경계열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이고요. 자,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차이점이 좀 확연히 드러나게 될 텐데, 연세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문 사회 현상을 수리 통계 자료 개념을 활용해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범위에도 좀 차이가 있죠. 수원, 수투 당연히 출제되고요. 확통까지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계열. 경희대 사회계열은 사실 좀 작년부터 유형이 변화하기는 해서 수리보다는 자료 해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에 관한 도표, 통계 자료가 포함된 제시문을 수학적 개념과 풀이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논술한다. 건국대 인문사회 2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료를 수리적 개념을 통해 풀고 해석해서 이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거고, 숭실대 경상도 경제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수리 연상 능력을 평가한다. 자, 요 위에 4개 대학들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인 것은 맞으나 이제 뭐가 더 추가되는 거냐면 이 수리적 어떤 나온 값을 가지고 인문사회 현상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수리 논술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언어적인 독해 능력도 좀 필요한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학 문제풀이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양대 상경은 이제 인문계열에서 수리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난이도가 좀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 역시 수학 문제풀이 수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양대 상경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기는 하나 여기도 범위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확동까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계열 논술에서 출제 범위와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 대학들 다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주로 보시면 되냐면 이 논술의 유형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 논술, 그 다음에 수리 논술만 출제되거나 수리 또는 과학 논술이 같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출제 유형에서 약수령 논술과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 보시면, 수학, 수원, 수투, 그러니까 공통 과목만 출제하는 약수령 대학들과는 달리, 이제 미적, 확통, 기하까지 범위가 확장돼서 출제된다라는 거. 요 대학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들은, 대학 어디가에서 쉽게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수령 대학이 아니고 요 대학들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또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었는가를 기출과 모의 문항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작년 기출 그리고 올해 모의에서 각 문항별로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원 수투에서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요. 나오는 유형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당연히 나오고요. 수열, 그 다음에 극한, 미분, 적분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투까지 좀 개념이 안 되신 친구들은, 미분, 적분도 꽤 나오네, 라고 해서 당황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항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천대 작년 기출, 인문계열 기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 이번에 모의 문항 한번 가져와 봤고, 수원대 작년 기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풀이를 해드릴 건 아니에요. 풀이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봤던 사실 문제고 수특 수원 레벨 1, 2 수준이에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만 보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야, 이렇게 쉽게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그냥 수능처럼 값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부분 점수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에서 2, 3등급을 맞는 친구들도 이 과정이 좀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꽤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준비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참고 자료로 제가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가천대 이제 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앞에서 문항 봐서 알겠지만, 꽤 쉽네? 라고 생각해서 기출만 보면 얼추 다 맞출 수 있겠는데? 라고 접근하는데, 자, 지금 요게 가천대 입시 결과 보시면 이 자료 중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지금 논술 정답 수라고 해서 총 15문항 중에서 70% 컷인데요. 지금 보통 평균 11개에서 13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점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체계적으로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수리도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서술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감점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수령 수학 수리 논술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당연하죠. 수원수투의 개념과 원리의 정확한 이해는 필수고요. 자, 이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연산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거고, 다음 세 번째, 약수령 논술의 맞춤 문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EBS랑 교과 연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룰 거고요. 플러스 저희가 약수령 논술에 맞춘 실전 문제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느냐, 요것을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기출문제와 EBS 연계 문제, 그리고 11월 파이널 때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강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가 7월 10일 일요일에 개강입니다. 자,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때 우리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문의는 박기호 논술 학원 대표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